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연디입니다. 오늘 정말 화창한 주말인데, 저는 주말이지만 오늘은 전에 제가 외주 작업을 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외주 작업에서 오늘 저한테 수정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정 요청을 오늘 해야 하는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수정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수정을 해야 하는 그 작업물이 상세 페이지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컨텐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컨텐츠 디자인 속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제품, 그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온라인에서 많이 흔히 사용하는 그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를 담고 있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는 없지만은, 오늘은 그 수정 작업을 하면서 이 제품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좀 평소에 그 제품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즉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같이 한번 상세 페이지 디자인 하러 가볼까요? 고고싱!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 정품을 꼭 사용하자입니다. 네, 왜 제가 정품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외주가 되어서 타 업체에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나중에도 그렇고 절대로 군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들만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유료 폰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정상적인 노트로 라이센스를 획득한 폰트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는 웬만하면은 좀 무료 이미지는 퀄리티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스톡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이트들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많죠. 클립아트 코리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게티도 있을 거고, 셔터스톡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개인 경비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이제 내가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외주 그 업체에 경비를 따로 추가를 해서 뭐 이미지는 단품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폰트는 뭐 이왕이면 뭐 나눔고딕 같은 그런 무료 폰트 있잖아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 페이지는 그 릭스 클라우드에 있는 요 모던 고딕 폰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고, 이미지는 클립아트 코리아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따로 여러분들이 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이런 눕기 이미지라든지 이런 제품 연출컷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업체에 따로 뭐 촬영 요청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뭐 스튜디오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촬영 그런 견적을 따로 내서 촬영 견적을 따로 내서 이런 사진을 촬영할 거니까는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붙는다고 미리 업체에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상세 페이지를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세 페이지를 작업할 때 내가 혼자서 막 이 제품을 표현하는 거를 막 문안도 쓰고 이미지도 넣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획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기획서가 필요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다 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외주로 이미지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그 기획자분께 기획서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기획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저는 이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니까는 기획서가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기획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획자분과 좀 미팅 같은 거를 통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뭐 이런 걸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의견도 줘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획서를 받을 때 중요한 점은 절대 PDF 파일로 받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문안을 복사하려고 했을 때 절대 복사가 안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타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 많은 문안을 언제 타이핑을 다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원본 파일 있으시면은 원본 파일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라고 기획자분께 얘기를 해주세요. 꼭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편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꼭 기획서를 받으실 때는 원본 파일로 받아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은 다들 보면 이렇게 세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좀 보면은 이게 항상 가로는 한 1000 정도 작업을 하고 요새는 1200까지도 작업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보통 1000 정도가 저는 모바일과 PC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사이즈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높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10,000 픽셀이 넘어가죠. 그쵸? 뭐 길게는 뭐 20,000 픽셀까지 정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되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상도는 웹과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72dpi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할 때 기획서를 이제 보고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수정하는 내용이어서 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걸 추가해 주세요, 뭐 수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획서를 보고 전부 다 어떤 거를 크게 넣고 어떤 걸 작게 넣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의 센스로 좀 센스를 발휘해서 이 부분을 녹여내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은 일단 타이틀 부분은 항상 이렇게 크게 적는 편이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서브 멘트들은 저는 요 정도 작게 쓰는 편이에요. 주로 저는 이제 그 큰 타이틀 같은 경우는 뭐 65포인트 정도 사용을 하고 저기 폰트 지금 타이틀 보시면은 폰트 사이즈가 65포인트 뭐 조금 더 길어진다 하면은 뭐 55 정도. 근데 항상 보면은 저는 50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 글자 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6자에서 한 8자까지, 8자도 많아. 7자까지가 저는 가장 이 큰 타이틀에는 가장 적합한 문자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요즘에는 뭐 디자이너들만의 그 자기 스타일 따라서 약간 너무 엄청 얇게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뭔가 그 저는 이 제품이 그 홈 에스테틱 제품이다 보니까는 일단 설명을 굉장히 눈에 달띄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큰 타이틀은 저는 이렇게 볼드를 줬어요. 근데 볼드도 줘도 되고 뭐 엑스트라 볼드도 되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굵게 쓰는 거는 좀 추세가 좀 지난 것 같아서 적당히 볼드로 주었고요.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왕이면은 폰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 영문은 영문 폰트를 사용해서 해주시고 한글은 한글 폰트를 사용해서 입혀주시는 게 봤을 때 깔끔하게 입혀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서브 타이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뭐 26 아니면은 뭐 23, 작게는 23 그리고 거의 한 25, 26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행간을 줘가지고 작업을 두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지금 제가 가이드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간격을 항상 유지해서 타이틀을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저는 그리고 뭔가 느낌표를 썼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기울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표는 뭐 자기 느낌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기울여서 사용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구 길이는 뭐 이 정도 맞춰주고 항상 이 타이틀이 크게 되면은 이 밑에 거는 조금 이것보다는 조금 한 줄 정도는 길게 들어가야 뭔가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 줄만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은 좀 보여드릴게요. 한 줄만 들어가도 뭐 이 정도 괜찮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두 줄, 한 줄, 두 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제품마다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뭐 기획서를 보면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는 이제 뭐 인트로에 이런 내용을 넣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다 만들고 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수정 작업 요청, 이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제가 기획서 받은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여기에 이런 걸 추가해 주세요, 뭐 순서를 변경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실무에서 작업을 했을 때 편했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기획서 내용 중에서 하나를 좀 보면은 요 제품 순서를 좀 변경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먼저 어떤 순서를 다 작업하든지, 일단은 항상 그 원본 유지를 위해서 요 타이틀의 요 윗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듀플리케이트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저는요, 항상. 그래서 이게 이제 카피본이지만 어쨌든 원본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뭐 꼭 굳이 이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창을 뭐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S에서 새로운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만은, 뭔가 저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갖고 오고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원본 하나 복사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보면은 그럼 일단 간단하게 요 위치를 한번 옮겨볼게요. 뭐 레이어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뭐 그룹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잘 조정해가지고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이드를 꺼볼게요. 일단 저는 할 때 항상 요 창을 그냥 이 정도로 항상 좀 늘리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네. 늘리고 시작을 해요. 왜 늘리냐면은 뭔가 마음의 안정이야, 이것도. 마음의 안정.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밑에 공간이 좀 여백이 있어야지만 그 레이어가 서로 안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의 겹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좀 그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지 캔버스가 늘려졌고요. 이렇게 늘려졌으면은 일단 여기 부분을 작업해야 되잖아요. 자, 해보면은 이거를 저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 무브 툴 해놓고 쭉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쵸? 내리죠? 내린 후에 데리고, 자, 이제 여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올려야겠죠? 선택해줍니다. 올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순서 변경할 때 컨트롤과 무브 툴을 사용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 기획서에 보면은 지금 문안을 좀 변경해 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구 변경돼 있죠? 이 부분 일단 컨트롤 C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컨트롤 V 바로 해주시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고쳐야겠죠? 그쵸? 양쪽 정렬 바꾸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 자, 삭제 해줍니다. 이렇게 한 후에 지금 보면 요 체크랑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가운데로 내가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한 것처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영역을 만들려고 하면은 뒤에 있는 요 자꾸 하얀 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될 배경 같은 경우는 락을 걸어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흔히 여기서 이제 이게 움직인다 선택을 한 후에 여기는 락을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해주고, 배경도 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뭐 자유자재로 옮기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락을 좀 쉽게 거는 방법이 없을까? 단축키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 바로 키보드의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자,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니까 락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슬래시 눌러볼게요. 다시 락이 걸렸죠? 그쵸? 이렇게 단축키를 좀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러스트의 그 컨트롤 숫자 2를 누르고 잠그고 푸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배경도 잠궈준 다음에 체크와 글자를 모두 지정을 한 후에 이렇게 알맞은 위치에 맞춰서 옮겨주면은 쉽게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로 락을 걸고 락을 쉽게 풀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그 네모 가로 있잖아요. 네모 가로 컨트롤하고 네모 가로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레이어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레이어 창의 그 각각 레이어를 자유자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는 이거랑 컨트롤 슬래시를 같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서 하면은 상세 페이지 수정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플러스 팁인데 레이어에 눈을 켜고 끌 수 있는 또 그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컨트롤에 여기 그 키보드에 보면 쉼프 있거든요. 쉼프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요 글씨 한번 가려볼게요. 눈을 이렇게 꺼도 되지만은 그냥 컨트롤에 요 그 쉼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눈이 감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켜고 싶으면은 다시 컨트롤 쉼표를 누르면은 포토샵에서 눈이 껐다 켜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해서 레이어 창을 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해서 이렇게 수정과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제가 다음에 이 레이어 창을 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따로 또 그 실무 디자인 꿀팁 거기다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획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세 페이지 작업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같이 사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업할 때 이렇게 색깔 맞춰야 되고 특히 그 옷 쇼핑몰, 의류 쇼핑몰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컬러 맞출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캡처 같은 거에서 옆에 갖다 놓고 붙여놓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은 진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어때요? 자, 이 프로그램은 SNIPAST인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밑에 자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그 의류 작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그 포토샵에서 눕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고수이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추천해준 프로그램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캡처를 바로바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옆에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이미지를 크기까지도 이렇게 줄였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사가 안 되는 파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안 부분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런 일러스트를 그려야 된다 하시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바로 캡처를 이렇게 떠서 바로 옆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확대한 상태에서 보고 작업을 하면 되니까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쵸? 의류 쇼핑몰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색깔 맞춰야 될 부분을 캡처를 해놓고 옆에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색깔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제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밑에 더보기란에 URL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세요. 진짜 편해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그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조만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간중간에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업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양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어쨌든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